그걸 안 한다고 했으면서 왜 지금? 볼게요. 뭐 내가 본다는데 뭐 어쩔 거야. 마음에 안 들어요? 때려 그럼. 때려. 아니야, 승우 아빠라고 하지 말자. 스구 아빠라 그러자. 승우 아빠가 스구 아빠가 되기까지. 마치 제 연대기를 한 것처럼 아주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언제로 돌아가야 됩니까?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실상 15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15년 전 과거로 돌아가야지 스구 아빠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언제냐? 워3. 워크래프트 3가 발매됐을 때로 갑시다. 워크래프트 3가 발매됐을 때 저는 클랜을 운영을 했습니다. 클랜장이었죠. 워크래프트 3 오리지널. 리포지드 아니야. 워3가 국내에 처음 나왔을 때 플레이 XP라는 어떤 한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한워크라는 거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그곳에서 저는 활동을 했죠. 공략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죠. 뭐 나이트 엘프, 헌트리스 빌드 이딴 거를 만들면서 열심히 워3들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리지널만 해도 저는 나이트 엘프 유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밀리 게임들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워크래프트 3를 시작했을 때는 이미 캐나다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미 서버도 같이 즐겼죠. US 이스트 서버. 거기서 나온 맵이 뭐냐? D. OT는 소문자로 써야 됩니다. 이거 대문자로 쓰면 진성 도타빠가 아니에요. A를 또 대문자로 써야 돼요. 도타가 나옵니다. Defense of the Ancient 라는 겁니다. 도타 올스타즈라고 하는 애인데 쟤는 제대로 된 게임을 못 해봤습니다.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이상한 거 꺼내지 마세요. 지금 나의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올스타즈가 나온다고? 가만히 있어요. 다 얘기해 줄 거니까. 매우 예민한 문제야. 자, Defense of the Ancient. 이게 AOS의 그걸 만든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3레인, 미드레인, 탑레인, 봇레인, 왔다 갔다 하는 크립들, 중간중간 정글 캠프들 뭐 이런 게 있게 된 최초의 유즈맵이에요. 이게 초대박을 쳐요. 이게 오리지널 때 EUL이라는 을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만든 맵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까지 할 때는 복사본이 없었어요. 이때 맵 에디터는 프로텍트란 걸 걸 수 있었어요. 비밀번호. 비밀번호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만든 맵을 함부로 열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짝퉁이 안 나왔거든? 근데 짝퉁이 나왔어. 짝퉁이 언제 나왔냐? 워3 확장팩 프로즌 스론이 나오면서 프로즌 스론 맵 에디터로 얘를 풀면은 비밀번호가 풀렸어. 여기서 대거 짝퉁들이 나옵니다. 한국으로 간 게 뭔 줄 알아? 이게 카오스야. 외국에 나온 게 도타 올스타스야. 이게 초고수의 카오스라고. 저는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 안 좋아하는 문제가 뭐냐면 올빼미 때문에 개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놔가지고 근본 없는 거를 아이템을 살려면 챔피언이 직접 가야지. 올빼미 뭔데? 당락이 굉장히 나중에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나왔어요. 초기 도타에는 당락이 없어요. 그딴 거. 근데 도타 올스타즈가 나오고 사실 이게 더 흥한 건 맞아요. 이 확장팩이 나와가지고 강정을 했던 확장팩 강정기가 오리지널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사실 시작은 이 사람이 했지만 북미에 쫙 퍼지게 된 거는 요거고 한국에 쫙 퍼지게 된 건 이게 맞아요. 자, 근데 이 도타 올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패치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있어요. 구인수.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구인수의 경로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했던 업적 중에 제일 큰 게 로샨이라는 걸 추가한 거였어요. 이게 맵상에 어디서 나오는 애냐? 여기서 나오는 애예요. 이게 뭐예요? 로샨 뭐야? 이게 발원이 됐다는 거예요. 로샨을 거꾸로 하면은 뭐가 돼요? NAHSOR. 내셔 남작. 알겠어요? 여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겁니다. 이 도타 올스타즈의 발원 개념을 집어넣은 사람이 구인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자, 구인수라는 사람 말고 아이스프로그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얼음개구리. 이 사람은 전반, 이 사람은 후반기를 업데이트했어요. 자, 이제 이름들 다, 네임들 다 소환될 거예요. 아까 도타를 만들었던 을, 그리고 아이스프로그. 이 두 사람이 하나의 게임을 만듭니다. 벨브라는 회사에 가가지고 만든 게 도타2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로 갔을 거예요? 구인수. 이 사람은 라이엇으로 갔죠. 이래가지고 여기 구인수의 경로검이 있는 거예요. 일로 갔으니까. 자, 그래서 게임 개발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타가 있었고 카오스가 있었고 도타 올스타가 있었고 도타2가 있고 라이엇의 리그 오브 레전드가 있는 겁니다. 카오스는 카오스 온라인이란 게 있었지만 망했죠. 자, 그리고 이 끝에는 뭐가 있었죠? 시공이라는 게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롤을 2009년 10월 27일 날 시작을 했어요. 이전에도 베타 기간에 했습니다. 왜? 이땐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니까. 이게 북미 오픈일이에요. 제가 이날을 왜 기억하느냐? 줄 서서 샀어요. 왜? 롤이 처음 나왔을 때는 패키지 게임이었어요. 패키지를 사야 접속을 할 수 있었어요. 유료 게임이었어요. 롤 북미에 팔 때는. 패키지가 두 개가 있었어요. 일반판, 한정판. 한정이 아니라 콜렉터스였을 거야. 이거를 사면 뭘 주냐? 이거를 사면은 스킨을 더 줬어요. 스킨. 은빛 날개 케일, 고스족 애니, 람머스 왕인가? 람머스 왕. 이렇게 줬었어. 그래서 난 이걸 샀지, 또 후구답게. 이걸 사가지고 게임을 했었어요, 저는. 이게 시즌이 없을 때였을 거야, 그랬을 거야. 시즌이 그 다음 해부터 생겼나? 그래서 이때부터 롤을 했는데, 저는 원래 카사딘만 졸라 했습니다. 랭 게임을 안 했고, 일반 게임만 했고요. 방 잡히자마자 그냥 미드 카사딘 픽하고 그냥 미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롤의 매우 초창기는 픽을 하는데, 존나 빨리 픽 그런 게 없었어요. 픽 창 자체가 되게 천천히 설렁설렁 진행이 됐고, 그냥 미드 간다 그러면은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처럼 미드 안 좀 던줌 이딴 게 없었다고. 매우 깔끔했을 때였어. 그냥 들어가자마자 한 3초 내로 그냥 카사딘 골라서 미드 간다고 하면은 알았어가 됐던 시절. 그런 때였다고. 그래가지고 미드 카사딘만 존나 했지. 그때 카사딘 6렙 찍으면 무조건 솔킬이 났었거든. 저는 이제 미드 카사딘만 했습니다. 그냥 미친 듯이. 그것만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1게임이 너무 재미없어진 거야. 카사딘만 하면 거의 대부분 다 이기니까. 개사기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랭게임을 들어갔는데 칼밴을 하더라, 카사딘을. 어떤 랭게임도 카사딘을 밴을 안 하는 게임이 없었어. 카사딘 원툴인데 이걸 밴을 하네? 그래서 그때부터 게임을 안 했어요. 나의 유일한 원툴이 사라졌다. 그래서 롤을 접고 2010년에 이제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롤이 시작된 거는 2011년 말이었어요. 2011년 12월인가? 그때쯤이었어. 2010년부터 2014년인가? 이 사이는 저를 롤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냥 일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2014년인가? 다시 롤을 했었어요. 이게 아마 시즌 4인가 그랬는데, 이때 플레 5 간 게 이제 개인 최고 기록입니다. 이걸 어떻게 갔냐? 이건 이제 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제가 이때 서폿으로 갔는데, 서폿 불츠로 갔는데, 그 회사에 미드가 한 명 있었어요. 회사 직원 중에 한 명. 르블랑, 대파, 데스파이어 그래서 죽은 불꽃 소나기. 대파 르블랑이 미드 다 쳐먹을 때였어. 다 캐리를 해줬지. 버스 탔다. 직원이랑 같이 버스 탔다. 그리고 원딜도 한 명 있었지. 그때 원딜이 아주 그냥 창창한 애였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툭툭 셰프. 지금 옵치 금화. 이때 당시 21살. 피지컬맨 한 명 데리고, 르블랑 한 명 데리고 플랫5를 갔었다. 직원들 빨로. 이때가 이제 나의 정점이었다. 못 갈 수가 없었다. 근데 아까 이제 14년까지는 게임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땐 뭘 했냐? 이때는 롤을 봤죠. LCK를 봤죠. 이때는 LCK가 아니었어요. 롤 챔피언스였고, 여기 아주부가 붙었던 시줄인가 그러겠어요. 아주부. 이때부터 봤거든요. 아주부, MIG 이렇게 가는 팀 네임이 있었을 때, CJ 프로스트, CJ 블레이즈의 전신이었던 MIG와 아주부 시절이었을 때. 그래가지고 저는 정확히는 프로스트 팬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클템 팬이었어요. 클템 플러스 메라. 물론 저기 샤이 선수도 잘했고 빠른별 선수도 잘했고 뭐 권흥 선수도 있었고 그렇겠지만, 이때는 샤이가 여기가 아니었다. 초창기에는. 저는 이제 이 두 사람 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쭉 봤죠. 쭉 보다가 블레이즈의 미드로 앰비션 님이 있었고 뭐 이랬을 때였어요. 두 팀으로 할 때였어. 이 두 팀으로 나눠서 할 때는 너무 좋았지. 성적도 좋았고 내전도 막 치러지고 너무 재밌었지. 아주 좋았지. 특히 이 클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를 왜 좋아하게 됐냐면은, 그 정글링 자체가 되게 지능적이었어. 체스 두듯이 약간 똑똑한 롤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되게 똑똑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때 다른 플레이어들이 막 피지컬로 날릴 때 그냥 뇌 하나로 해결을 했던 사람들이었어. 근데 나중에는 이제 피지컬 플레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예를 들어서 리신이라던가. 이때 또 리신 하면은 인색을 뺄 수가 없어요.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리신의 삼각킥을 인색킥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 LCK 시청자들은 QW 와드방어 R킥을 인색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점점 뭔가 아쉬움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런 얘기 있죠. 만약에 클템 선수가 리신을 잘했으면은 롤판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멋진 플레이를 하시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클끼리니 뭐니 뭐 쓰레기. 클템 선수가 이제 2013년에 은퇴를 하면서 이 팀을 볼 이유가 2명 중에 이 한 명밖에 없어진 거야. 한 명이 사라진 거야. 이게 뭔가 의욕이 떨어지죠. 의욕이 떨어지면서 뭔가 약간 팬덤이 식는 거지. 응원하는 선수가 있거든. 팀 전체를 다 응원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 여러분도 팀 전체를 다 응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야. 그 팀에서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저는 이제 이 선수가 빠지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는 잘 안 봤지. 그리고 2014년에는 방송을 잘 안 보고 아까 그 르블랑하고 원딜을 데리고 저는 게임을 하느라고 별로 안 봤어요. 근데 이 해 말에 롤드컵이 있었죠. 여기서 누가 우승을 하죠? SKT. 2013년 롤드컵을 SKT가 가져갑니다. 2013년엔 T1을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CJ를 응원을 했으니까. 저 땐 팬이 아니었다고. 2014년까지는 나는 CJ 팬이었거든.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 뭐가 나오냐? 2015년부터 단일팀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 없어져요. 그냥 CJ 엔투스라는 하나의 팀, 형제팀이 다 없어졌어 이때부터. 2015년도 초반에 좀 잘했습니다. 시즌 초반에 T1도 잡았고 나진도 잡았고 그래가지고 플레이오프까지 갔다고. 플레이오프에서 T1한테 졌어. 플레이오프 때 패패승승승으로 졌나? 그래가지고 나의 최애 팀이었던 CJ를 T1이 태워버렸어. 그리고 2015년도 말에 이제 앰비션 선수가 팀을 바꾸죠. 그 다음 해부터는 저는 CJ가 점점 순위권에서 사라져가는 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2015년이라는 해가 어떤 해였냐? T1이라는 미친 팀이 미쳐 날뛰기 시작한 해다. 2015 스프링, 서머, 2015 롤드컵, 2016 롤드컵 다 해먹었거든. T1이 다 해먹었어. 원래 팬이었던 CJ는 내려가는데 이 팀을 죽인 팀이 그냥 다 해먹는 거야. 무적인 시절이었지. 이 팀이 끝까지 살아남으니까 이 팀이 계속 결승을 가니까 이 팀 경기를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거야. LCK를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는 팀이 경기를 제일 많이 한단 말이야. T1 경기를 보기 싫어도 LCK를 틀면 T1이 나오는 거야. 끝까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이 팀이 사라지면서 뭐야? 야, 응원하는 팀이 사라지는 건 되게 별로인 경험이다. 그럴 바에는 되게 오래 갈 것 같은 팀을 응원하자. 존나 센 팀을 응원하자. T1이란 팀을 응원을 하기 시작을 했지. 우량주를 사자. 이때부터 2015년부터 이제 이걸 이제 손절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서 이쪽 주식을 샀던 거지. 그러니까. 근데 사실 2015년, 2016년은 세계적으로 재패를 했기 때문에 팬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팬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저는 이게 언제 확고한 그런 생각이 더 생겼냐면은 2017년에 젠지한테 한번 지고 페이커의 눈물이 나오고 2018년도에 팀 성적이 말도 안 되게 추락을 했을 때 이때의 생각이 계속 나는 거지. 뭐지? T1도 이렇게 되는 건가? 내가 응원하던 팀 하나가 또 사라지는 건가? 나는 우량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로 가는 거지? 너도 CJ처럼? 그런데 아니었어. 이렇게 내려가다가도 결국은 올라왔고 결국은 우승을 하고 2020년에도 팀이 싹 바뀌고 감코가 다 바뀌고 전 라인이 다 바뀌고 그랬지만 우승을 하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팔지 않아도 되겠다. 아직까지는 팔지 않아도 되겠다. 아직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전 롤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롤을 안 하고 LCK를 보는 거는 저는 지금 LCK를 되게 오래전부터 봤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이에요. 저는 사실 축구도 안 보고 야구도 안 보고 일반 스포츠 구기 종목을 하나도 안 봅니다. 뭐 월드컵이나 이런 것만 본단 말이야. 야구 볼 시간이 어딨어. 와우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뭔가 이런 리그 같은 거는 롤리그밖에 없었고 이걸 거의 10년 가까이 본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클템이 해설을 하고 해설 너무 이건 정말 신의 한 수다. 좋잖아. 그래서 보는 거예요. 페이커가 나오고. 그럼 사람들이 가끔 이제 그 롤 중계 방송하면 저는 이제 롤 중계를 라이엇이랑 계약서를 다 쓰고 했거든요. 그 동시 송출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런 거를 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롤 안 한다고 했으면서 왜 지금 볼게요. 번복을 하겠습니다. SK 볼게. 뭐 내가 본다는 건 어쩔 거야. 마음에 안 들어요? 때려. 뭐야? 번복 때려.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LCK 볼 거예요. 뭐만 안 한다고? 협공만 안 한다고. 왜? 픽벤창에서 하도 X를 해가지고 꼴 보기 싫다.
서퍼 누누 강타 든 거. PTSD. 롤체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요새 롤체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롤체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런 걸 왜 했냐? 이거 이제 롤체 하려고 밑밥 까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제 걸렸어요. 큰 그림이다. 빌드업이었다. 알겠죠? 계정을 지금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스고 아빠는 이렇게 탄생을 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